저는 그저 평범한 남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일상이었죠. 하지만 우리 집 분위기는 언제부턴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았죠. 저가 좋은 아침이야 라고 말하면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탁도 마찬가지였어요. 젓가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싸움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았다는 이유로, 설거지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텔레비전 채널을 바꿨다는 이유로도 다퉜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라는 아내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결혼 초기에 따뜻했던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피로와 짜증만이 가득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상사는 까다로웠고 업무량은 늘어만 갔죠. 야근이 일상이 되었고 집에 돌아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편할 정도였어요. 그런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은주였습니다. 은주는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동료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죠. 하지만 점점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커피 머신 앞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은주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죠. 아내는 제가 아파도 힘들어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은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봐주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조금은 달래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삭막해진 걸까? 결혼 전에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부터 은주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구내식당에 가거나 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죠.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은주의 질문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은주의 진솔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죠. 사실 집이 좀 답답해요. 아내와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많은 부부들이 그런 시기를 겪는다고 들었어요. 저도 연애할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은주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은주는 책을 좋아했고 저는 영화를 즐겨봤어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취향이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은주가 건넨 소설책을 받아들면서 제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죠.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은주 생각이 났어요. 이 문장을 은주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대목에서 은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은주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나오니 은주도 막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함께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죠. 요즘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은주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거예요. 맞아요. 현관문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와요.
집이 쉼터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 같아서. 당신, 집에서 외롭죠. 은주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한 곳을 후벼 팠습니다. 외롭다. 맞아요.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결혼해서 같은 침실에서 자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죠. 지하철에서 헤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은주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진짜로 보고 있다는 느낌,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은주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당신, 집에서 외롭죠. 그 말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금지된 설렘이었지만 이미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죠. 은주와의 만남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서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맞추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같은 곳에서 만났고 퇴근 시간도 비슷하게 맞췄죠. 오늘 시간 있으세요? 어느 금요일 저녁,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있어요. 우리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사실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은주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위로하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시간에.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 했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겠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있을 때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하기도 했죠.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여요. 은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우리는 호텔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로비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은주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손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우리 손이 맞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죠. 위험해요. 이러면.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손은 여전히 제 손 위에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보낸 시간들은 꿈 같았어요. 은주의 품에서 느끼는 따뜻함, 서로를 원하는 간절함,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면서도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때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주를 만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만나는 순간들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달콤하지만 위험한, 행복하지만 불안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죠.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제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죠.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신경 쓰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늦게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죠. 집안 분위기가 조금은 편해진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생각보다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냄새 뭐야?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 셔츠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주가 즐겨 쓰는 향수 냄새였거든요. 무슨 냄새? 향수 냄새. 내가 쓰는 향수랑 다른 거. 아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 여직원들이랑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그때 묻었나 봐.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그 시선이 마치 제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식은땀이 났죠. 그날부터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봤고 휴대폰을 볼 때도 슬금슬금 눈치를 봤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긴장감 때문에 실수를 하기 쉬운 상황이 되었죠. 오늘도 야근이야. 거짓말을 하고 은주를 만나러 나가는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은주를 보지 못하는 하루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은주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 좀 더 조심해야겠어. 우리는 만나는 장소를 바꿔가며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 뒤를 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목요일 저녁 평소와 같이 은주를 만나러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은주를 기다리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뭔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죠. 은주가 도착하고 우리는 평소처럼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옆방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세져갔죠. 여보, 나야. 문 좀 열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은주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죠.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호텔 복도에 서 있었고 제 뒤로 은주도 보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죠. 아내는 호텔 복도에서 저와 은주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분노나 울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차분했죠. 그 침착함이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아내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담담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세 사람 모두 말없이 호텔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은 정말 고요했어요.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계속 났죠.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물 한 잔을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1달 정도.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의도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면서 따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하지만 아내는 마치 남의 일을 보듯 덤덤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아내가 갑자기 한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 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은주를 찾아봤는데 은주가 보이지 않았어요. 동료에게 물어보니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죠. 휴대폰으로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회사 전체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담당자 발표였는데 그 중엔 아직은 이름이 하나 있었죠. 김수진. 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내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것도 은주와 같은 마케팅팀으로 말이에요. 급하게 인사팀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주일 전에 입사 절차를 마쳤고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새로 오신 김수진 씨요. 은주 씨랑 친척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사 담당자의 말에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척. 아내와 은주가 친척이라고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아내가 회사로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자리 근처로 와서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네. 잘 부탁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은주가 사촌 언니 동생 사이였다는 것, 그리고 제가 완전히 덫에 걸린 바보였다는 걸 깨달았죠.